위메프, 티몬과 위메프가 사실상 회생 불가 판정을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테무나 알리에 특히 알리에 매각한다라고 하는 썰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라고 전혀 사실무근으로 알리 측이 이거를 부정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대한민국 기업이나 정부는 못 살려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네, 법원이 오늘 티몬 UF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을 하는데요. 이게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나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할 계획인데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3시 30분에 잡혀 있습니다. 아마도 회생 결정은 받아들여질 겁니다만 회생 결정이 나오는 순간 도출되는 부채 규모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2조 넘어갔어요. 하루 지났는데 현재 피해액이 2조 넘어갔거든요. 3조, 4조까지 튀어나올 것이다. 숨어있던 부채들이. 미지급금이나 미정산금이나 아니면 서로 빌려줬던 돈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다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그 채무가 동결됨으로 인해서 부도 사태는 막을 수 있겠지만 채무 동결이라는 거 안에는 고객한테 대한 지급금과 거래처에 대한 지급금이 동시에 동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또 해결되는 과정 중에 새로운 어떤 추싱이나 추징이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저 돈을 고스란히 오늘 날짜로 날리게 생긴 거고 거기에 갖고 회사에 가서 내놓으라는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얘네들이 큐텐이 이미 이러한 작업을 예상하고 돈을 더 빼내기 위한 작업질을 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큐텐이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티몬 위메프 거래액을 최대한 끌어올리라고 두 회사 경영진에게 지시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큐텐 측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위시 인수를 위해 각사에서 거래액을 최대한 올려서 지원해야 한다는 회의가 몇 차례 열렸고 계열사 대표, 본부장, 실장 등이 이 회의에 참석했고 대화록은 물론 녹음본도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 하고요. 400억 대 횡령인데 왜 400억이야? 없어진 돈은 2조인데 왜 횡령액이 400억이냐고. 그리고 1조 원대 사기? 1조 원대 사기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피해액은 앞으로 계속 커질 건데? 그리고 그 사기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려고 하면 그 사기 행위를 한 거에 대한 관련 자료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티몬 UF 자금들을 빼간 게 400억이라고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횡령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뒤져보면 훨씬 더 많은 돈들이 나올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지금 티몬이 월 평균 6천, 그 정도를 했고, 위메프가 1조 원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파크도 거의 5천억 이상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 세 개 회사, AK몰 이런 거 빼도 이 세 개 회사만 합쳐도 한 달에 2조 원이 넘는 현찰이 돌고 있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돈이 모자라면 이쪽 회사 돈 모자랄 때는 이쪽 회사 거 빼서 빌려주고 이쪽 회사가 그 돈 다 쓰고 나면 이쪽 회사가 또 메꿔주고 이래 가면서 돈들을 계속해서 돌렸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커피숍도 하나만 운영해서는 돈 못 벌고 3개 매장을 한꺼번에 돌려야지 수익이 난다면서요. 운영상의 기법이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네, 이거는 이것도 장사고 네. 이거는 돈 장난이에요. 돈 장난.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이 회사가 6천억 매출을 올리면서 현금 흐름이 매우 원활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세 개 회사에 있는 것들 중에 2개를 빼버려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빌려서 돌아오고 나중에 갚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던 이 월간 매출액 2조 원 이것들의 2달 내지 3달치가 이미 어떤 형태로든지 소진돼서 없어졌을 거라고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대기업들이 예전에 보험회사를 반드시 끼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금 조달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세상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온 수사 결과를 보면 큐텐이 위시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모바일 홈쇼핑 업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거를 인수하는 과정 중에 큐텐의 싱가포르 물류 자회사가 있어요. 큐텐 자체가 갖고 있는 싱가포르 물류 자회사가 돈을 갖고 갔습니다. 그게 1168억 원이에요. 아마 이 돈 역시도 100%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가서 저 안에 묶여버린 돈일 거라는 거지. 근데 이 돈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는 거지. 이 자회사가 지금 누구 소유로 돼 있고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돈처럼 큐텐이라고 하는 회사가 위드 인수자금으로 썼던 수천억 원에다가 각 자회사에다 공급했던 돈들이 사실은 자꾸 팀원과 위메프 이런 쪽에서 돌고 있는 돈들의 흐름이 그런 방식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들은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 무렵부터 이제 곧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회사 측이 답변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구영배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영배는 미정산 문제를 최근에 알았다고 해명을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미정산을 지가 시켰는데 뭘 최근에 알아. 그러면 무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새끼들은요, 빈번하게 모여갖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회의를 했어요. 큐텐은 지 사무실도 없나 봐. 위메프에 있는 사무실을 주로 이용해갖고 그쪽에 가갖고 각 계열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게 이제 삼성동에 있거든요. 거기 모여가지고 비공개 회의를 계속 했단 말이야. 그럼 그 회의에 모여갖고 뭐 저녁에 뭐 먹으러 갈까 이 회의 했을 건 아니고 이런 돈 문제를 메꿔가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밀어갈 거냐라는 거를 꾸준하게 진행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한 방법은 위메프나 쿠팡, 인터파크 같은 회사들을 또 아마 나스닥에 한번 끌고 가보자. 막 이런 식의 고민, 그 당시에 해결책을 만들었을 걸로 봐져요. 이미 빼먹은 돈을 영업을 해갖고 수익으로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느꼈을 거고, 돌려막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온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도 더 큰 실적 조작 내지는 아마 해외 아까 얘기한 나스닥 상장 같은 그런 류의 조작질을 하려고 빈번하게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증권계 찌라시 쪽에서 그 얘기들이 살짝 돌았거든요. 언제요? 이미 몇 개월 전에? 네, 한 몇 달 전부터 그게 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해외에다 판매하는 계획 또는 해외에다 상장하는 계획들을 세웠는데 실제 재무제표, 그러니까 실제 손익계산서 부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올릴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다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맞추려고 하면 상당량의 현금을 일단 먼저 집어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영평가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얘가 따라갖고 상장하면 어떻게 해서 또 올라갈까 싶어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만일에 그때 샀으면 거지 될 뻔한 거죠. 헐. 마침 그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못했다는 다행이네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3시가 지나면 회생으로 넘어가는데 팀원과 UF는 이 법정관리 체계로 넘어가는데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무의미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그리고 재정 상황을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지네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럼 부채는 멈춰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나 이런 데 같으면 자구책을 내놓겠죠.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차입을 받아오겠습니다. 해외 본사에 있는 주식을 판매를 해갖고 팔아가지고 그걸로 자사 쪽에다가 유입을 시키겠습니다. 등등의 회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얘네는 그 방안이 없어요. 우리 지금 유동현금 800억 있어요. 돌아다니는 돈. 이 돈 내놓을게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지. 냉장 이 두 회사가 지금 당장에 돌고 있는 게 한 달에 1조 2천억에서 2조 원 가까운 돈이 돌고 있는 회사인데 1조 5천억이 넘는 돈이 돌고 있는 회사인데 이걸 800억 내놓고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 못 하죠. 누가 해결합니까, 이거를. 이게 해결이 되려고 하면 엔젤 투자가 들어와야 돼요. 이 회사를 살리는 조건으로 해갖고 엔젤 투자, 무조건적인 돈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잘하는 게 우리 산업은행이거든. 응? 그래서 지금 저기 누구한테 엔젤인 거예요? 모르지. 위메프한테는 엔젤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국민한테는요? 그러니까 지금 동해안 탐사하고 있는 대왕고래 탐사한다고 하는 씨드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려낸 거 아니에요. 그 회사를.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된다 그러면 국책은행에서 엔젤 펀드를 투자해주는 수밖에 없어. 문제는 엔젤 펀드를 투자해갖고 회복을 해서 이 회사를 정상화 시켜가지고 1조 원이든 1조 5천억을 넣어갖고 정상화 시켜서 돌리면 이게 정상적으로 옛날처럼 영업하고 그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회사라는 거지. 이미지가 나락에 가버렸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누가 다시 살아났대. 위메프 써야지, 팀원 써야지, 큐텐 써야지. 누가 그 생각을 해요. 이미 11번가는 저희는 발송 완료 후 바로 정산합니다라고 광고하고 있던데.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번가나 저기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길어도 3일 안에 정산이 끝나요. 배송 과정 중에도 선정산을 해줍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모든 그 돈은 어차피 회사로 갈 돈이기 때문에 그치.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만 챙기고 원금은 그냥 빨리 바로바로 줘버리는 빌려주는 게 사고 안 나고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 새끼들은 이거를 2달, 3달을 끌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2달, 3달 끌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도 지금 휘청휘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인터파크 투어 티켓은 주 야놀자일 계열사로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와는 별개의 회사입니다. 아니 계속 이게 나와도 인터파크 투어도 엄청나게 지금 피해보고 환불 있대요. 들어오고 지금 난리예요. 그러면 그렇게 환불 계속 해주다 보면 결국 그 회사도 억울하게 망해요. 그냥 인터파크 쇼핑몰이 여기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은 정부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금융노조 입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가 낳은 예고된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에 이와 비슷한 머지 포인트 사태를 겪고도 거기에 대한 이러한 정황이 계속 보이고 경고음이 울렸는데 안 했다는 거죠. 나중에 내가 보기엔 김영배가 구영배가 이거 리스트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접대 리스트. 분명히 금감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갖고 이사들이랑 이렇게 해서 굴비 세트를 보냈던 골프채를 보냈던 아니면 사과 상자를 보냈던 뭔가를 보낸 리스트를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건드릴 테면 건드려봐라고 지금 시점에서 터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연간 227조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오프라인 규모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이 작은 시장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어떤 중국 시장에 비하면 엄청 큰 시장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충성도가 높아요. 우리나라 이커머스는. 한 번 그 집에서 사면
계속 그 집 걸로 해. 결제의 편리성이나 뭐 어떤 익숙한 맞아요. 이 시스템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강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승승장구가 커 올라오긴 했는데 어차피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파이는 이미 꽉 찼어요. 이제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 더 이상 발전할래야 발전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에 있는 알리나 아마존이나 뭐 테무 같은 게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국내 업체랑 불공정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처해 있거든요. 근데 외국계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관리나 뭐 환불 정책이나 소비자 보호 정책 같은 게 아예 안 먹혀요. 그 회사는 우리나라 안에 물류 창고를 갖고 있어도 그게 중국입니다. 보세 창고인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해외 직구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갖고 물건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국내 영업에 대한 영업세나 망 사용료 이런 거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무허가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리나 테무에서 물건 사다 잘못됐다 그래도 우리 소비자 고발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인 거야.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가격이 3분의 1이고 배송이 하루 만에 오고 가격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제품의 종류 이런 것 안에서 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풀을 갖고 있어요. 걔들은 중국에서 13억 상대로 장사하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먹어버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그나마 우리 시장이 걔네들의 어떤 그 침략에 유료했던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간의 반은 애국심, 반은 게으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커머스 회사가 한번 이미지를 망치면요. 이거는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야. 그냥 간판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근데 얘네가 이거를 마지막 조건으로 알리나 테무에 판매를 하려고 그쪽에다 들이댔는데 알리나 테무 입장에서는 굳이 지들은 국내 당국에 국내 유통시장에 어떤 제한이나 법적 규정을 안 지켜도 장사를 지금 하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인천공항에 그 항공물류 그쪽 적체장을 가게 되면 통관해야 될 게 일주일치 가까운 물량이 야적장에 지금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변질되거나 상하거나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력과 인원 부족으로 이거를 통관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관의 대부분이 70~80%가 알리나 테무가 국내에 밀어넣고 있는 일종의 직구 물량인 거란 말이에요. 면세 물량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수요가 폭발하고 이게 집중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그 알리나 테무가 본격적으로 마케팅 영업을 강화하면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구글이 됐든 TV가 됐든 보면 대부분 유통업체 광고 뜨는 거는 알리 아니면 테무입니다. 테무는 이메일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쪽으로 해갖고 엄청나게 상품 광고들 때리고 있고요. 알리는 텔레비전에 거의 하루에 10번, 12번씩 그 탕웨이 내세워갖고 TV 광고를 계속 때리고 있어요. 그만한 수준의 마케팅을 다른 국내 업체들은 지금 하질 못합니다. 다 망해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이렇게 가다 보면 227조 원의 이커머스 시장을 날린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은 가장 조직이 잘 돼 있고 투명하면서 가장 저가의 제품들과 오픈되어 있는 가격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의 물가를 잡아주고 있는 큰 틀이 이커머스 시장이에요. 라면을 어떤 놈이 1,000원에서 1,500원에 올리려고 해도 어딘가에 1,100원에 팔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커머스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을 못 올리도록 잡아주는 자정적인 기능도 하고 있다는 거지. 이제 이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요. 이제 인터넷에서 사서 최저가다. 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사는 게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유통을 경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유통업자들의 폭리가 늘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물론 지금까지는 국내에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업체들 등치고
대한민국 서민들 등치고 해가면서 등골을 뽑아 먹으면서 이익을 올렸는데 이 사태를 통해서 이커머스 시장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외국 놈이 돈 벌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민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국내에 있는 생산자 기업들이 전부 다 휩쓸려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관리와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건데 지금 인터넷 직구에 대한 법령 제도조차도 지금 제대로 못 만들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 사안은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손실의 문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이거를 기업 회생을 해갖고 다시 되살려줄 방법은 없이 청산 절차를 들어가게 되면서 날아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Q1의 주식 중에 이 대표가 갖고 있는 주식 지분이에요. QN 전체를 다 잡지도 못합니다. Q10. Q10 전체를 다 잡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주식 지분을 지금 환산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5천억 정도 된다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Q10은 휴지 조각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이고 뭐 이런 거 해갖고 압류 붙인다고 해봐야 그거 뭐 몇십억, 100억 이쪽 저쪽 넘는 수준밖에 안 될 거라는 말이죠. 뭐 이미 조세 회피처를 통해서 빼돌린 돈이나 이미 회피칭, 네. 이미 다 나가 있는 거니까. 싱가포르가 주 거주지였으니까 그쪽에 있는 재산은 못 건드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부인이 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도 쪽에 있는 은행이나 이런 아직 쪽으로 국적은 확인 안 네. 됐죠. 넘어가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못 건드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구속영장 치는 건 좋은데 아직 치진 않았지만 구속영장 치는 건데 도대체 이 사람이 국적이 뭘로 돼 있는 건지 이걸 외국인으로 구속을 쳐야 되는 건지 내국인으로 경제사범으로 구속을 쳐야 되는 건지 이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난 10중 8구 이 새끼 외국인 으로 돼 있을 것 같다는 거지. 그러면 배임이고 나발이고 추징이고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 투자법에 입각해갖고 외국인 투자자한테는 일종의 우리네 국내에서 일으켰던 경제사범하고는 다른 특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변호사 통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고용배도 못 잡고 돈도 못 잡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전부 다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리고 나면 이 사태는 깔끔하죠. 깔끔하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종료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